네, 강의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월클 세미나 발표를 맡은 카인드 세라피스트 물리치료사 이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카인드 세라피스트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카인드는 제 치료 신조인 불편함을 편안하게, 편안함이랑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신 선생님 정 친절하시네요 라고 해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부의 곡선을 세우듯 척추 곡선을 세워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창시절에 y는 x 제곱이라는 혹시 수식이나 그래프를 한 번씩 다 들어보시거나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월클 멤버분들이 y는 x가 아닌 y는 x 제곱으로 나의 부의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위에 제가 부제로 적어놨는데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척추 통증과 싸우는 그대를 위하여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열심히 나중에 풍요로운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척추 통증이 있어서 아프시게 되면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부어는 척추 곡선을 좀 세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오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를 표현하는 대표 숫자 3가지를 통해서 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16, 4315, 80-15입니다. 첫 번째 16은 저는 현재 16년차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서울의 여러 병원들을 거쳐서 현재는 경기도에 있는 동탄 병원에서 도수치료 실장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료실장으로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부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도 있고요. 나아가서 외부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시거나 트레이너, 강사 선생님들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의 홍보 유튜브나 동영상들을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315인데요. 제가 지난 2년간 4315건의 도수치료로 환자와 함께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도수치료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4,300건이면 제가 그전에 훨씬 더 일한 근무 기간으로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랑 이제 함께 했다는 내용인데요. 감사하게도 여기 지금 보이는 리뷰는 이제 저한테 치료받으신 환자분들이 이제 좋은 뜻에서 이제 좋아졌다고 글을 남겨주셨던 걸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제 저한테 가장 좀 뜻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저한테 처음 왔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척추 측만증이 너무 심해서 대학병원에서 정말 교수님이 포기하고 얘 평생 보조기 차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그 어머님이 제 앞에서 딸 옆에 두시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이가 엄청 의기소침하고 좀 우울해 했었던 아이인데 저한테 치료를 받고 아이가 많이 좋아져서 되게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치료인데 갑자기 이렇게 정말 너무 조망만한 손으로 손편지를 써서 이제 저한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편지를 읽으면 내가 참 이 직업을 선택하기 잘했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0-15인데요. 조금 부끄러운 사진이긴 하지만 제 30대 마지막에 80일간 누구한테 PT를 받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지 않고 저 혼자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해서 80일간 제가 15kg를 감량 후 제 인생 첫 바디 프로필을 성공했다는 내용. 요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병원에서 혼자 퇴근하고 막 운동한 다음에 그래 나 이제 시작할 거야 해서 사진을 남겼던 기록이고요. 다음은 이제 인스타에 인바디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했다라는 내용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요렇게 5살의 저예요. 저는 지금 참고로 41살. 네, 그래서 정말 이거를 남긴 다음에 환자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감이 좀 더 많이 올라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나는 출퇴근하거나 학교 사무실 등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예라고 혹시 손드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 다 아니오라고 이제 대답들을 하실 건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시는 자세나 습관 등을 이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이 직업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저 스스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세상은 살기 점점 편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더 아파지지? 그래서 병원을 오지?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직장 출퇴근 전철로 돌아봤는데 나는 굶어 죽진 않겠구나.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막 웃는 그 포인트일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저래서 나중에 저렇게 아플 것 같은데 난 내가 건강관리만 잘하면 평생 일할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여기 보이는 이런 자세들이나 습관들을 많이 하신다면 이것만 수정하셔도 몸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실제 이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한테 제가 한번 20분 정도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환자 본인의 척추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걸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는 이 정도로 아픈데 왜 병원 안 오셨어요? 라는 그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보통 반반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몰랐어요? 라고 대답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치료를 받거나 치료 전에 간단하게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는데 그랬더니 내가 이래서 이렇게 아팠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동작들이 안 됐구나를 이제 좀 이해하고 알고 가셨다고 저한테 이제 답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국 사람들이 조금 특이한 게 병원에서 제가 치료하다 보면 나 아픈 거 잘 참아요. 막 되게 자랑같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 막 이렇게 아프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아프다고 하냐 꾀병 부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인이 된 현재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통증은 인체가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참고만 있는 거 어찌 보면 그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마지막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 이게 좋아지고 안 아파지냐라고 말씀드리면 전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환자분의 오늘은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고 예쁜 날이 아니라 건강한 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이 그러면 내가 좀 더 쉬면 좋아지겠지 내가 이제 신경 쓰면은 알아서 낫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병원에서나 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3요소인데요. 펄늘쪽 한번 저희 죄송한데 한 번만 따라해주실까요? 펄늘쪽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R3S라고 저는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핸드폰 많이 보시니까 핸드폰을 보면은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앞쪽에 있는 근육이 있고요. 숙인 상태에서 버텨주는 뒤쪽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자, 내가 처음에 핸드폰을 잠깐만 볼 때는 괜찮지만 이게 하루 이틀 정말 더 오래되면은 이 목 뒤쪽에 근육이 뻣뻣해지시고 긴장되고 나아가서 통증까지 발생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는 그 긴장이 되시는 근육을 풀어주는 릴렉세이션이 필요하시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앞쪽에 있는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적응성 단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육이 어떤 자세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 길이에 맞춰서 이제 짧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반대로 늘어나는 동작이 잘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정상적인 관절 정렬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꼭 늘리는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이는 건데요. 이제 뭐 풀기도 하고 늘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통증도 좀 좋아지고 이제 좀 정렬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더 나빠지지 않고 다시 또 그런 자세를 안 하시려면 조이는 그래서 스테빌리티 안정성에 대한 것과 스트렝스닝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치료의 마지막은 꼭 운동이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아픈 거에 비해 이제 정상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보이시는 사진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에 이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거쳐야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옆에서 봤을 때 S자 커브라는 척추 곡선이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고개를 들게 되면 경추 곡선이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로 기어다니거나 일어나서 걸을 때는 요추 곡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S자 곡선이 있어야지만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몸을 숙이든 젖히든 정상적인 척추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목에 대한 주제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현재 목 디스크 환자가 거의 100만 명에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 거북목이나 일자목 증후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250만 명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스마트폰이 우리 이 목 척추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한 사진인데요. 왼쪽은 그냥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할수록 점점 고개가 이제 화면이 아래로 가면서 숙이게 되는 자세인데, 보통 사람의 몸무게의 10분의 1 정도, 대략 여성분으로 하면 50kg 정도 됐다. 그러면은 머리 무게가 대략 5kg 정도 된다고 가정 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시는 자세는 보통 한 30도 정도라고 하면은 4배, 약 20kg 정도로 내 머리 무게를 뒤쪽에서 짊어지시게 되고요. 스마트폰을 보는 각도, 약 45도에서 60도 정도는 6배, 약 30kg 정도로 내 머리 무게를 뒤에서 짊어지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잠깐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 동안 너무 오래 유지가 되시면은 뭐 당연히 뻣뻣해지고 통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북목이랑 일자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 이제 저한테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엑스레이를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뭐 거북목, 일자목 한번 뭐 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한 검사 방법을 오늘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벽을 이용해서 뒤꿈치랑 꼬리뼈랑 그 다음에 등을 벽에다 기대시고, 만약에 뒤통수가 벽에서 떨어져 있으면 거북목, 그 다음에 뒤통수가 벽에 붙으면 일자목 내지 정상 C커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거북목도 이렇게 내가 고개를 이렇게 당기면 뒤통수가 벽에 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 사실 맞는데, 그랬을 때 거북목 환자의 특징은 턱이 들리시거나 그 붙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일자목이 이제 정상이랑 비슷하게 뒤통수가 벽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일자목이랑 정상이랑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 6cm라고 적혀 있는데요. 손가락이 좀 넓으신 분들은 한 3개, 여성분들은 한 4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옆으로 됐을 때 우리가 목의 가장 중간 부분을 손을 넣었을 때 한 3개에서 4개 정도 손가락이 들어가면 정상 C커브. 근데 2개 이하다 그러면 일자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위 검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려고 하면 엑스레이를 촬영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좀 할 건데요. 거북목 체형과 그 다음에 일자목 체형에 따른 이제 부양과 스트레칭 운동을 할 건데, 우선 실습에 앞서서 주의사항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도가 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야 시원하고 풀린다라고 하시는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지속 초수, 그리고 몇 번 해야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 또한 좀 늘려가시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자, 하루에 한 번 10번 하세요 라고 하면 한 번에 10번이 아닌 하루에 10번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자주 하시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꼭 이완을 먼저 하시고 스트레칭을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고개를 돌리셨을 때 귀 바로 아래에 있는 지점부터 쇄골 안쪽까지 연결되는 근육입니다. 검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꼬집듯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이제 손을 하나씩 집어서 내려오시는 건데, 목이 짧은 분은 3번, 긴 분은 한 4번에 걸쳐서 보통 내려오실 수 있고요. 이 근육을 근처에 이제 경동맥이라는 게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누르실 경우에는 이제 어지럼증 내지 두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강도로 누르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시면은 이제 당연히 거기를 평상시에 많이 눌러주시는 게 좋고, 사람마다 왼쪽이 아니면 오른쪽 양쪽이 다르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느 한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면서 틀어졌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두하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고개를 숙였을 때 양손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시는 건데, 딱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엄지손가락을 대주시고 양쪽 엄지손가락이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앞에 숙인 상태에서 고개를 정면을 보셨다가 숙였다가 다시 정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도를 올릴 때는 내가 엄지손가락을 더 세게 누르지 마시고, 여기 동영상에 보시면은 숙였다가 정면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턱을 조금 더 들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서 바로 따라하시네요. 네, 좋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다들 진짜 다 하고 다 따라해가지고
네, 좀 신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칭 및 운동인데, 바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 뒤쪽에 이제 깍지를 끼고 팔을 벌리는 건데요. 자, 아까 거북목이 등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옆모습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아는데,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고개를 살짝 당긴 상태에서 유지하고 팔꿈치를 벌리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거북목이죠, 현재. 그래서 이제 뒤로 당기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턱을 약간 이제 그대로 뒤로 당겨 가시는 것과 귀와 내 어깨 옆면에 약간 일직선으로 수직선을 그었을 때 딱 저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거기서 더 가시는 건 좋지 않고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벌리는 건데, 간혹 팔꿈치를 벌릴 때 아까까지 고개를 당기신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등을 뒤로 기울이거나 골반을 반대로 앞으로 내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거북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일자목에 대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한 손을 올린 다음에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 안에다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견갑골, 날개뼈 위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엉덩이 안에다가 깔고 계셔야 이제 날개뼈가 고정이 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손으로 고개를, 자 내가 오른손을 했다 그러면 반대손으로 고개를 반대쪽으로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 목 상태 유지하고 손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시는 동작인데, 자, 일자목, 이 승모근과 뒤에 있는 이제 근육을 풀 때 주의사항은 너무 과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시는 거 오히려 디스크를 유발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실 때 꼭 여기쯤에서 내가 근육이 당긴다면 딱 거기까지만 가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가시면 오히려 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모습으로 보면은 손을 엉덩이 아래 살짝 두시고 고개 당기고 위에서 아래로 살짝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인데요.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은 견갑골, 날개뼈 삼각에서 위에 상부경추에 붙어있는 근육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선서하는 자세를 통해서 손을 살짝 올려주시고 고개를 어느 한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살짝 숙인 다음에, 우리 보통 목 아프면은 나 여기가 너무 아파라고 해서 목과 등이 연결되는 부분을 보통 많이 누르시는데 거의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선수하듯이 손을 올리고 고개를 어느 한쪽 돌리고 숙인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누르시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손을 올린 다음에 고개를 돌리고 숙이시는 건데 선생님 그냥 한 번에 가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구분 동작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까는 너무 옆으로 많이 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돌린 상태에서 너무 많이 숙이시면 또 디스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및 운동에 대한 거 하나만 더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양손 검지 손가락을 뒤에다가 우리 이어폰 꽂듯이 손을 넣은 거예요. 보통 일자목 환자는 고개 한번 뒤로 젖혀보세요 라고 하면은 목을 젖히시는 게 아니라 등을 이렇게 펼치시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뒤로 기대듯이 고개를 젖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면 양쪽 귓구멍에다가 꽂아,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일종의 움직이는 축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턱을 들듯이 고개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올리셨을 때 귀와 어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직선으로 유지되실 정도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잘한다고 해서 각도를 너무 올리면은 이것 또한 좀 어지럼증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각도를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리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해도 도대체 내가 왜 아픈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문 용어로 실제 시인성 질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을 말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에 이런 환자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런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약간 이러시는데,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제 개인 블로그에 제가 올해 연초부터 하루에 5개씩 꾸준하게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 항상 행복하거나 좋을 수만은 없는데 삶을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좀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이제 부자 되려고 오신 거 맞으니까 부자 되시고 희망도 가지시고 마음의 풍요도 느끼시고 나아가서 오늘 저랑 수업하면서 들으셨던 스트레칭이나 운동들 하셔서 척추의 건강까지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바로 주세요. 저는 경추 이제 5번, 6번, 그다음에 1.5 컨디션 제가 그 경추에서 환자들의 특징이 네. 그거잖아요. 두통, 심한 두통, 네. 방광 보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7년 정도를 매주 마사지를 받는데 네네. 매주 마사지 농도가 처음에는 이제 적절했는데 점점 세게 받아야 그렇죠. 만족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엄청 세게 받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상태로 계속 받는 게 나은 거지. 왜냐면 처음에 강도로 받으면 전혀 이 시원함이 없고 두통이 안 들어가서 점점 더 세게 해야 그게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받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물론 이제 치료에 대해서 받아보신 분도 있고 뭐 들어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마사지도 얘기해 주신 저희도 이제 근육 이완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입견 중에 하나가 도치료는 아프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세야 낫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굳이 꼭 세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근육에 대한 강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역치값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 PPT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해결을 해드려요. 근데 이게 내가 계속 근육이 풀리는 거 하면은 시원하고 좋은 거 같아. 근데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궁극적으로 늘이랑 쪼가 되지 않으면은 풀만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풀으려면은 내가 뭔가 가벼워지고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너무 좋은데 다시 또 뭉치게 되시거든요. 당연해요. 그러면 또 가요. 그럼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풀고 시원하고 개운하다 하시고 또 그래.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드시는 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이나 주사를 한번 맞았을 때 내가 한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괜찮은데 또 아프네 해서 약이나 주사를 또 맞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단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강도가 계속 세진다. 난 이걸로 인해서 크게 효과를 못 본다 하면은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완적인 요법을 쓰지만 시종일관 풀기만 하진 않아요.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시면은 제가 수동적으로 치료를 해드리는 건 점점 줄여나가고 환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스트레칭이나 운동들을 배워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치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지금. 만약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은 네네. 어떻게 앉아있는 게 네네. 편안한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주무시는 자세, 뭐 운전하는 자세, 뭐 컴퓨터 자세, 뭐 핸드폰 자세 되게 이제 정상적인 자세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FM적인 자세는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앉아 계셨을 때 무릎의 높이가 골반 높이거나 아니면 무릎이 골반보다 살짝 낮아야 저희는 정상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가시게 되면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시게 되고요. 무릎이 이렇게 되시게 되면 우리 이렇게 발끝 올리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6년 동안 하면서 저조차도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올바른 자세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맨날 내가 자세를 신경 쓰면서 지금까지 수업 들으실 때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세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잘못된 자세를 하더라도 항상 인지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 자세를 하더라도 내 몸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운동이나 관리를 하시라고 차라리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